지금 70년째 이 숙제를 못 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럼 그렇게 가는 와중에 상호 간의 신뢰를 좀 높이기 위해서 네. 불가침 조약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이미 불가침 조약은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 예. 그때는 이제 91년 김일성 저쪽 주석이지요. 남북 기본 합의서 제1조가 뭐냐면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2조 남과 북은 서로 내부 문제, 내정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3조 서로 중상 모략하지 않는다. 비방하지 않는다. 전복 파괴 노력하지 않는다. 5조 지금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서로 무력 불사용이라든지 불가침은 남북 간에 이미 맺어진 거예요. 맺어진 거예요. 또 북미 간에도 94년 핵 위기를 봉합한 제네바 합의 때 이미 북미 간에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합의 또 그리고 제가 통일부에 있었던 2005년도에 9.19 6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 6나라가 모여서 합의한 거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은 핵으로 북을 공격하지 않는다. 예. 또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그런 불가침 선언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핵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고 여전히 이 북과 미국 사이는 적대 대결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거. 이것은 우리가 탓할 수 있어요. 미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중국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바깥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책임은 뭔가를 성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마치 만담가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전체 내용을 이렇게 꿰고 계신 분 아무리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어도 보셨나요? 아니 저도 사석에서 이렇게 뵙지만 이렇게 전체 내용을 제가 저도 통일학 박사입니다. 정 박사님, 예, 많이 알겠습니다. 저 인제대학에서 진유관 교수하고 통일부장관했던 이제 김현철 교수 밑에서 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뵈면서 아무리 통일부 장관 1년 반을 하셨어도 이렇게 정통하신 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도 외교 통일위원을 했고요. 기자도 북한부 기자를 했어요. 예,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가 올 법한데요.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전화번호 혹시 아시는 분은요 그쪽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동영 의장께서 전화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종전선언 얘기가 요즘 김 올라오듯이 살살 올라오고 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 말에 피치를 올리면서 또 서훈안보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전면적인 지금 접촉과 설득을 통해서 합니다만 그 노력은 참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만 제가 실기했다고 말하는 것은요. 미국도 이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또한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정치를 유심히 봅니다. 지금 한국의 대선이 넉 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서둘렀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 종전선언은 91년 기본합의서에서부터 출발해서 원래 종전선언은 부시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2006년 11월 달에 베트남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자 종전선언 북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추진하자고 먼저 제안했던 것이고 또 기억이 생생하지만 3년 전에 2018년 4.27 판문점에서 문재인, 김정은 두 지도자가 서서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올해 안에 2018년도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갑시다 라고 선언했는데 안 됐잖아요.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지금이라도 결기를 가지고 좀 밀어붙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간의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10월 말인가요? 지금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실질적인 설계자와 정책가는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입니다. 설리번 천재인데요. 천재 44살, 45살의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인데 이제 바이든의 키신저인 셈이죠. 이 사람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순서, 시기, 조건에 있어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한국과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건가요?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죠. 순서는 뭐냐면은 먼저 종전선언을 될 게 아니라 비핵화에 관해서 먼저 합의를 하고 하려면
협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미국이 두드리고 있는데 북이 지금 웅크리고 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기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뭔가를 좀 이벤트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정부의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 시기로서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이고 조건 그것은 종전선언을 미국이 응할 때 그러면 뭐 그냥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좀 어렵고 또 특히 지금 바이든이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예. 국내 문제 경제 상황이 악화됐죠. 그다음에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좀 분열돼 있어요. 국내 정치적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아프간 외교 참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바이든의 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판에 지금 뭔가 과감한 외교적 결단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그 패착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핵을 먼저 포기해라. 그리고 나서 뭔가 그렇죠. 얘기를 좀 하자.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포괄적이고 단계적이고 그렇죠. 포괄적 합의를 하자. 훨씬 더 그게 좀 진일보한 대안 아닌가요?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선핵 포기는 씨알도 안 먹힌 소리예요. 이북에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재선됐다 하더라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이든 금방 동맹론자이죠. 동맹의 얘기를 중시한다는 게 한국의 입장을 그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 결국 북핵 문제는 협상을 통해 타결할 수밖에 없다고 원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그리고 외교론자고 외교주의자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역할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4개월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대선까지 3월 9일까지 4개월 남았고 임기까지 6개월 남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2월 베이징 올림픽 때 뭔가 성과가 있기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신 거죠? 단기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남북 문제, 비핵화 문제, 한반도의 평화 체제 문제는 어디에 달렸냐? 내년에 이 민주정부, 진보정부가 계속될 것이냐, 중단될 것이냐. 아하.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진보정부가 계속된다고 하면 아마 임기 내에 다음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문 대통령 시절에 판문점 선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까지 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장을 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징검다리를 몇 개 놨어요. 예. 그런데 만일 여기서 민주정부가 다시 맥이 끊어지게 된다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남북 관계가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3월 9일이면 여러분 정확하게 120일 남았습니다. 근데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국힘은 후보로 확정했는지 잘 아직 기억이 잘 없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또 정동영 의장과 함께 정치를 시작했던 과거 한때 정동영 법률 특보를 지냈었고 저를 도왔던 정동영과 통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와 예. 계신데 그때 정통 대표를 했고 제가 성남시장 두 번째 나올 때 가서 그렇게 제가 지지 연설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나랑 정치를 했는데 내 대선 때는 정동영을 돕는 팬클럽 회장이었는데 앞으로 머지않아 이재명이 후보가 될 날이 올 거다. 그럼 내가 이재명을 돕는 사람들 대표를 해주마. 뭐 그런 제가 지지 연설을 한 적이 있었죠. 아니 6년 전에 2014년이니까 이미 이제 7년 전이네요. 예. 제가 별명이 봉도사인데 이미 의장님께서 7년 전에 정도령으로 등극을 하셨네요. 그때 보니까 싹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통일에 대한 뜻은 같이 할 것 같다. 적어도 외교안보 통일 문제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저랑 거의 100% 일치합니다. 또 지금 이재명을 돕고 있는 그 정책팀에 있는 이종석 전 장관이라든지 김준형 교수라든지 등등 그 팀들을 보면은 뭐 제가 주로 평소에 자문을 구하던 또 저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어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놓은 그 징검다리 디딤돌을 잘 활용해서 저는 남북 문제에 관해서 획기적인 뭔가
새로운 챕터를 열어젖힐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많은 분위기 조성이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꼭지를 따지 못했는데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은 많이 좋아졌다. 예. 외교론자, 외교주의자, 동맹주의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을 때 대한민국의 지위와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 위상도 많이 높아졌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보다도 외교의 시간이 왔습니다. 외교의 시간이. 그러니까 핵 문제를 넘어서서 핵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미중 일러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이 한반도의 지정학을 돌파해야 하거든요. 예. 거기에 물론 핵은 이제 미국입니다만 미국 하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예. 중국의 협조도 필요하고 또 일본이 사사건건 방해자로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뭐 옛날 역사에서도 그 900번이 넘는 외침의 역사를 갖고 있듯이 우리는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는 민족인데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이 4강 외교의 틈바구니를 잘 활용해서 사실 지금 최고의 국익은 평화통일입니다. 예. 평화통일의 혈로를 어떻게 뚫어내느냐 하는 거죠. 자, 지금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은 평화통일, 거대 담론이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개성공단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네.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도 재개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거든요. 지금은 네. 어떻습니까? 그게 차근차근 가능성이 좀 열리는가요? 안타까운데요. 사실 개성공단 문제와 금강산 문제는 우리의 주권 문제입니다. 이 남북 문제는 사실 남과 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결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2018년 9월 19일 백두산에 갔지 않습니까? 남북의 지도자가. 예, 맞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한 열흘 전에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자문위원 오찬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허런상 부총리라든지 임동원 장관이라든지 백낙천 선생이라든지 원로들도 많이 계시고 그랬는데 한마디 다 이제 조언을 하시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번에 평양에 가시거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꼭 백두산해를 가십시오. 백두산해를 가는 것은 크게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들어라, 중국 들어라, 한반도의 문제는 한반도인이 결정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다른 사람의 저 조언에 대해서는 다 코멘트를 했는데 그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같은 얘기하기가 뭐하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북한과의 외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일정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할 때만 해도 백두산 갈지 안 갈지 확정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전날 12시간 전에 이제 통보가 돼서 백두산에 갔잖아요. 예. 그날도 굉장히 아침부터 비가 오고 안 좋았는데 막상 백두산에 올라가니까 그냥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참 하늘이 돕는구나. 그 두 분이 이제 두 지도자가 그때 제일 놀랐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트럼프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죠. 트럼프와 미국이 제일 놀랐을 겁니다. 뭐예요? 우리의 뭐를 빠져나가는가 하는 영향 범위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한미 워킹 그룹이라고 말하자면 남북 문제가 북미 관계에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뒷발목을 잡은 건데 그것을 용인한 그때 참모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때가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우리 문제니까요. 그게 적기였죠. 그걸 유엔에다가 제재 면제 요청하고 그리고 금강산 개발 공동 바로 실행하면서 또 트럼프에게 특사 보내서 자 김정일 위원장이 영변 폭파하기로 했으니 받아서 일단 영변부터 없애면서 갑시다라고 갔어야 하는데 왜 그때 우물쭈물했는지 천추의 한입니다. 그래서